있어요. 아니 내가 수정해 드린 거 있잖아. 어, 조합장. 그게 이거야. 그게 이거. 아니 이거 없다고. 이거. 이게 있어? 어. 아니 이거는 저거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수정한 거. 인본 거? 인본 인본 것도 여기 있고. 인본 거 얘기하는 여기 있잖아. 이거 두 개. 이렇게 줄게요. 자.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물을 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부터 2023년 3차 이사회의 진행을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오후 6시, 장소는 조합 사무실입니다. 먼저 성원 보고를 보겠습니다. 지금 총 6명 가운데서 4명이 참석해가지고 2명이 조금선 씨하고 이재문 씨가 빠졌어요. 이재문 이사가. 그래서 총 4명이 되어서 성원이 되었기에. 잠시만요. 조금선 씨는 지금 서면으로 그거는 안 받아 지금 간전 상태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왜안 받으셔요? 그거는 나중에 정기총회 때에 이제 그거 될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선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받아가지고 총회 때. 그래갖고 오늘도 전화를 해가지고 본인이 정 못하시겠다, 뭐 어머님도 불편하시다, 팩스로 받으세요. 애들도 그렇게 한다 그래갖고 못하시겠다 그래갖고 알겠다 그랬어요. 자, 이제 진행할게요. 조합장 인사말. 인천 성남동 473번지 일대 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인천 성남동 473번지 일대 가로택 정비사업 제 2023년 3차 이사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사회는 인천 성남동 473번지 일대 가로택 주택 정비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한 이사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사분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3차 이사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순에 따라 먼저 성원을 보고드립니다. 2023년 2월 24일 오후 6시 59분 현재 의장을 포함한 이사회의 재적인원 6명 중 총 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개에서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 성남동 473번지 일대 제 2023년 3차 이사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안건 상정, 회의 진행 방법 안내. 먼저 회의 진행과 관련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2023년 3차 이사회의 안건은 총 4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 각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친 후 투표한 후 집계를 하여 안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서유지와 성숙한 회의 진행을 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이사회의는 영상 또는 녹취로 기록되기 때문에 의사 발언을 하시기 전에 항상 몇 번지 임원 누구라고 확실한 신원을 밝히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이사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건과 관련된 질문만 해주시기를 바라며 사업 추진과 관련한 일반적인 질문들은 회의가 끝난 후에 개별적으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금일 2023년 3차 이사회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안건 시공자 3차 재입찰 유찰에 따른 우선 협상 대상자 공고의 건, 제2호 안건 설계자 대의원의 상정권, 제3호 안건 세무회계업체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의 건, 제4호 안건 자문변화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호 안건 시공자 3차 재입찰 유찰에 따른 우선협상 대상자 공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임원님들께서는 회의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자료 3페이지를 보세요. 인천 성남동 473번지 일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건축 시공 업무를 대행할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1차 입찰 공고 2022년 12월 15일 날 1차를 했어요. 2차 입찰 공고 2023년 1월 30일을 통해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2차 이사회를 통하여 수의계약 대신 3차 재입찰을 진행하기로 결의한 바 2023년 2월 16일 전자조달 시스템의 입찰 공고를 진행하였으나
한 개 업체만 현장 설명에 참여하여 최종 유찰되었습니다. 이에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조합 정관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1, 2, 3차 현장 설명에 참석한 업체를 여기 잘 들으세요. 이 아래와 같이 1, 2, 3차 현장 설명에 참석한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얘네들한테 먼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선정하여 입찰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자 이를 제안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첨부서류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4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4페이지를 보기 전에 우리한테 제일 처음에 했던 데가 1차 때에는 파인 건설이 했어요. 3페이지에. 그 다음 2차 때에 지난번에 일성에 들어왔죠. 그리고 오늘 일성에서 한 군데 더 들어왔어요. 3번 들어왔습니다. 이거 맞죠? 네. 맞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단은 파인하고 일성에다가 우선 협상권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제안권을 먼저 주고 걔네들이 노하면은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업체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식으로 여기 이제 여기 안내문이야. 얘네들한테 이렇게 안내문을 보낼 거예요. 거기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안내문을 보낼 거예요. 그래서 안내문을 보낸 다음에 얘네들이 우리에게 이 안내문에 의해서 답장을 보내면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제 계약을 할 건가 말 건가를 의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안내문을 보낼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결정되는 거야? 3월 27일이야? 거기 보세요. 입찰 마감일시가 3월 27일이에요. 응. 그래서 얘네한테 저것도 그 시공사를 선정할 때 2개 정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성이 이제 수의계약도 2개예요. 그래서 일성이 오고 또 수의계약을 한다 그러면 다른 데서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입찰 보증금을 저기 10억이라는 돈을 지금 당장 안 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내면은 이제 자기네들이 수의계약하고 그 다음 조합에서 오케이 하면은 그때 이제 자기네들이 계약서 쓰면서 그러면서 이제 입찰 보증금 10억을 내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한테 공고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재입찰이 아니고 유찰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상으로 제1호 안건에 대한 논의를 모두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 조합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합장이 그냥 이제 입찰이 아니고 그냥 수의 계약으로 간다 수의계약으로 이런 가는 거죠. 거잖아. 네. 이거는 조합원들한테 상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저기 그 입찰 그 절차에는 1차 입찰하고 2차 재입찰 한 다음에 안 될 경우에는 보통 수의계약으로 넘어가요. 2번 정도 너무 많이 줘버리면은 그 조합에도 손실이고 또 업체들도 또 여기는 그 사업성이 없나 보다 해서 아예 신청을 안 해버려. 그러니까 한 2번 정도는 유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번째는 수의계약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면 수의 계약을 할 적에 우리가 지금 파인하고 일성이잖아요. 얘네들한테 우선권을 먼저 줘갖고 니네 이렇게 됐으니까 들어오고 있느냐. 그리고 또 딴 업체들도 이제 딴 업체도 니네 우리 이렇게 하니까 같이 들어올 거냐 이제 이래갖고 그렇게 같이 경합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은 수의 계약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입찰 보증금을 내더라도 자기네가 미리 그거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돈을 따로 낼 필요가 없기 부담이 때문에 좀 덜한다 이거죠. 부담이 덜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일성에서 만약 오늘 냈으면 얘네들이 10억을 입찰 보증금으로 걸었어요? 아니잖아. 아니지. 아니잖아. 왜냐하면 그게 이제 입찰이 되잖아요. 뭐 2군데든지 3군데든지 됐잖아요. 우리 집 입찰을 할 때 들어왔어. 그럼 걔네들이 15일 안으로 입찰 보증금을 나라장터에다 내야 되는 거야. 15일.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의 선발이 안 됐으면 다시 받아가는 거고 선발이 됐으면 그게 조합으로 오는 거예요. 경매랑 똑같네. 네? 그 조합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걔네들이랑 계약하는 거지. 이해가 되셨어요?
얼마를 걸어요? 보통 아니, 그게 보통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5% 걷어요. 5%. 그러면은 만약에 뭐 420억이나 또는 500억이다. 뭐 쉽게 말하면 500억이다. 그러면은 25억을 걸어야 되겠죠. 공사비가 총 공사비가 500억이다. 그러면 5%는 한 25억 정도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우리가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돈을 내고 입찰을 안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제1호 안건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안건 시공자 3차 재입찰 유찰에 따른 우선 협상 대상자 공고의 건에 대한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제2호 안건 설계자 대의원회의 상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위원님들께서는 회의자료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5페이지 한번 보세요. 인천 성남동 473번 제1대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에서는 유찰된 설계업체 선정을 위하여 2023년 1월 31일에 재입찰을 공고하고 2023년 2월 7일 입찰 마감하여 총 3개 업체가 재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재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를 대의원회에 상정하고자 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3군데가 들어왔어요. 3군데가 들어왔는데 이 3군데를 전부 다 총회에다 대의원회에다 상정한다라는 거예요. 네? 3군데를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네. 이모님들께서는 회의자료 6페이지에 있는 첨부서류를 보십시오. 6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설계자 입찰 참여업체 명단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설계자 입찰 점수 비교표가 있고 건축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다면 ENC가 제일 먼저 저기 서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1번이고 그 다음에 한창세진 종합건축사무소가 두 번째로 서류를 제출했기 2번, 3번이 상지건축사무소가 세 번째로 냈기 때문에 3번 이렇게 됩니다. 이 순위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 서류를 먼저 낸 업체의 이름은 순서대로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설계업체 그 7페이지 보면은 업체별 입찰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업무 수행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기업 평가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다음에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세요. 여기 첫 부분에 그 다음에 건축 계획 및 조합 설립 기여도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각각 점수가 20점, 20점, 10점, 10점, 20점, 20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합장이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점수를 갖다 한 군데다 몰아줘. 아, 이 회사가 이게 좋겠다 싶으면 거기다 점수를 뭐 40점, 50점씩 몰아주는 거야. 그럼 다른 업체들이 못 달려들죠. 그런데 이거는 공평하게 했어.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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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10점 이렇게. 예? 회사 설립연도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10점. 신용등급 평가 그래도 크게 안 중요해. 예? 또 있으면 돼. 10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업무 수행 능력이야. 업무 수행 능력에다가 가격 평가. 예?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여기에 조금 그게 있다 그러면 건축 계획 및 조합 설립 기여도 평가. 여기에서 20점인데 요걸 조금 낮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이렇게 20점을 했어요. 요건 10점 주고 아니면 뭐 신용등급 평가를 갖다 20점 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냥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면 ENC가 업무 수행 능력에서 30점을 받았죠. 그죠? 이 점수를 보세요. 다면 ENC가 업무 능력에서 10점, 20점 해가지고 30점을 받았어요. 근데 한창세진 건축사무소는 20점, 20점 해갖고 40점 받았어요. 그리고 상지건축사는 5.5점 해가지고 10점을 맞았어요. 그리고 회사 설립연도 8점, 10점, 10점 이렇게 돼요. 이건 자기네들이 이걸 보고 낸 자료예요. 제가 이걸 갖다 이렇게 점수를 매긴 게 아니고. 그리고 신용등급 평가 다면시에는 0점이야. 근데 얘네는 9.9점이에요. 가격평가 여기는 다면 같은 경우는 42,000원, 예? 42,000원 나왔고 한창세진 건축사는 36,500원, 상지건축사무소는
27,0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차액으로 따져보면 예? 한 창이 1,334원, 그리고 다른 CNC가 6,834원, 그리고 상지 건축사무소가 8,166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점수를 또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계획 설립조합 기여도 평가가 다면 같은 경우에 우리랑 상관이 없고 상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한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처음에 저기 그 안내 자료 있잖아요. 저기 뭐야 설계도면 할 때 얘네들이 조금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총 점수를 갖다가 이제 100점으로 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축계획 조합 설립 기여도를 평가를 이걸 주고 싶으면 우리는 이 회사에다가 뭐 5점을 주겠다 또는 10점을 주겠다 15점을 주겠다 이건 평가를 여러분들이 내릴 수가 있는 거야. 조합원들이 이건 우리가 평가를 줄 수가 있는 거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 점수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나누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뭐 질문사항 있어요? 네. 이거 1000세대 이상인가 이거는 20점이잖아요. 이거는 누가 이렇게 봐봐요. 아무래도 1000세대 이상 짓는다 그러면은 그 업체가 뭐라 그럴까요? 후진 업체는 아니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 이거 얘는 지난번에 자료 다 가져갔잖아. 무슨 아니 그 자료에는 저것밖에 없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료를 네. 보여드릴게. 언니 서서 있어 언니 서서 들어. 아니면 이만큼 다 듣고 있어. 어디로? 아까 어디로? 이거를 500세대 해갖고 점수를 7점으로 나눠갖고 내리면 얘네들은 내가 여기다 전화를 했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보세요, 거기.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봐요. 여기 보면은 설계자 선정 평가 100점도 있죠. 자, 설계자 평가 그래갖고 얘네들이 낸 거야. 얘네들이 냈을 때 20점, 20점 이렇게 냈죠. 그럼 요거 이제 업무 실력을 보는 거야. 정비사업 단일 규모 1000세대 이상.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에 표시를 해놨어. 여기 보면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갖고 여기 1000세대를 보는 거야. 신축 세대에서 1000세대 얘네들이 표시를 해놨죠. 1000세대 5개야. 그러면은 점수를 볼 때 여기 봐봐요. 5건 이상 20점. 여기 20점 표시돼 있죠. 5건 이상 20점. 그럼 얘네들 20점 표시한 거야. 한번 다시 한번 어디 있나? 자, 봐봐요. 우리는 그날 자, 여기 보면 8달 구역, 수원 8달, 수원 뭐 1-5 구역 재건축, 도마 변동 1구역 재개발, 그거 보문 제3구역 재개발, 기름 제4구역 재개발 이렇게 되죠. 그리고 뭐 600세대, 500세대, 350세대, 800세대, 900세대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이 연도가 진짜 저거 한다. 네. 21년 6월달에 고 2017년, 2021년 6월달에 했으면 굉장히 좋은 거지. 지금 현재로서는 완전 빵이라는 거지. 그리고 1000세대 정도 이상 할 정도면은 그 회사가 어느 정도 그래도 규모 있는 회사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또 뭐 또 의문사항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수가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매기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낸 자료에 의해서 근거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이거 조작하면 우리가 책임져야 돼. 아니 법적으로. 근데 여기 한창은 있지 인원이 얼마 안 돼. 5명밖에 안 되더라고 인원이.
조그맣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이거를 한번 거기 보자는 거야. 거기 회사 큰 회사. 네? 한참? 한참 안 커요. 가봐요. 네? 가봐요. 얼마나 크게 뭐해. 그지. 아, 실속에 써야 돼. 사람들도 많다고. 근데 정식 인원이 5명으로 돼 있던데? 그건 이제 설계사가 한 회사에 5명 정도 있으면 많이. 여기 상지는 전화해봤어요? 상지는 뭐냐면은 상지도 전화를 해봤는데 이제 자기네는 이렇게 주택을 많이 안 하고 나라에서 이제 뭐 그거 하는 거 있잖아. 고는 거를 많이 했더라고요. 상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빌딩 같은 거. 네, 그런 거를 많이 그리고 아니면은 뭐 공장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거를 그런 많이 거, 했어요. 그런 걸 많이 했어. 내가 그러니까 전화를 이것도 했더니 업무가 각각 맞아. 아파트 전문으로 한 데가 있고 네. 또 뭐 오피스텔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뭐 빌라 전문으로 하는 데가 다 있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일단 이거는 그러니까 세 군데 다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점수 매겨가지고요. 이상으로 제2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 질문 있으신 조합 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제2호 안건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호 안건 설계자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호 안건 세무회계업체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임원님께서는 회의자료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회의자료 8페이지 한번 보시죠. 넘기세요. 그러면 거기 세무회계업체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권입니다. 인천 성남동 43번지 일대 가로등 정비사업 조합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세무회계 업무를 담당할 세무회계업체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1182호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지난 제2023년 1차 대의원회의에서 수의계약으로 선정된 회계법인 도울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원님들께서는 회의자료 9페이지에 있는 첨부서류 한번 보세요. 그리고 세무회계법인 도울 용역계약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현숙 이사님께서 이걸 갖다가 하셨기에 그걸 갖다가 제가 운운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걸로 조금 약간 틀리더라도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계약서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계약서 쓸 때 같이 가실 거예요? 아니면 제가 혼자 갖고 갈까요? 이것도 물어봐야 되겠어요. 나중에 혼자 갔더니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약서를 쓸 때 같이 가실래요? 아니면 강남 역삼동까지 같이 가실래요? 아니면은 저 혼자 갈까요? 갔다 오시고 나서 계약서를 저희를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그냥 그렇게 할까요? 좀 더 의논 좀 해보고 네. 이거는 이제 제가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사님들이 결정하시면 난뭘 너무 안 그래,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상하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계약서를 쓴 다음에 와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계약서를 쓰기 전에 먼저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제3호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종결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업체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권에 대한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호 안건 자문변호사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자료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를 봐주세요. 인천 성남동 473번지 일대 가로등 정비사업 조합에서는 지속적으로 법률 자문을 담당할 자문 변호사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1182호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지난 제2023년 1차 대의원회의에서 수의계약으로 선정된 법무법인 인본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서류 설명 임원님들께서는 회의자로 14페이지에 있는 첨부서류 자문 변호사 법무법인 인분 용역 계약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자문 변호사도 지난번에 우리 그 이현수 이사님이랑 다 보셨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조금 뭐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첨부를 해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올려두도록 이렇게 할게요. 근데 왜 그때 우리하고 왜 안 한대요? 법무법인 산하가 네. 우리랑 이렇게 같이 하려고 했다가 네. 갑자기 걔네가 조합장이 우리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조금 해보려고 했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우리하고 안 한다는 이유가. 그러니까 해보려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사업성이 약간 떨어져서 못하겠다 이거. 그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응. 아무 상관없는데 이거. 혹시 조합장님이 돈을 많이 요구했나? 왜 그래? 나 아니. 이상하네. 아니 저기 여기 자문 변호사인데 이제 어떻게 했는지 법률자무소 법률은 언제 하냐면은 관리처분 인가 때 매도 그렇지. 소송하고 명도 소송할 때 그때 입찰해갖고 봐. 지금은 뭐냐면은 그냥 걔네들이 자문하고 소송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없으면 걔네들 한 달에 20만 원밖에 나가는 게 없어. 근데 소송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무슨 소리예요? 나중에 그게 소송 한 번 하잖아요. 네. 그러면 조합에서 들어가는 돈이 몇 천씩 들어가. 어떤 경우에는 사안이 중요한 경우에는 몇 억씩 들어간다. 그래서 조합은 항상 뭘 얘기를 하냐면은 나한테 그러더라고. 조합장님, 조합 일은요 소송이 반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우리 조합이 문제가 많다는 거잖아. 응? 그러면 우리 조합이 문제가 많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조합이 문제가 많은 건 뭐냐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어떤 거? 소송이 많다 그 소리잖아. 문제가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네. 재개발 사업 어느 사업장이든 간에 소송이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조합원하고 조합장님하고 관계가 안 좋다는 거지. 솔직히 그러니까 소송권은. 나도 그래서 나도 이제 각오를 하고 있는 거야. 조합원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우리만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조합에도 이렇구나. 그래갖고 소송이 반이래. 조합장이 하는 일이 법원 가는 게 밥 먹듯이 간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조합장이 뭐 자살도 하기도 하고 뭐 암에 걸려갖고 일찍 죽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네, 그런 걸 훌륭하게 느꼈어. 하면은 뭐 그럴 수 없잖아. 아니 근데 보시다시피 조합장이나 이제 다른 데는 이사들까지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조합장이나 이사들이 아무리 일을 투명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뭐 1000명, 2000명 그 기준에 다 맞출 수가 없어. 아니 우리는 몇 명 된다고. 그 우리 같은 경우에 190, 200명밖에 안 되는. 200명밖에 안 되는데 200명밖에 안 되는데도 그러면 이제 가로등 정비 사업은 그게 일이 빨라져야 되잖아. 근데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이렇게 좀 문제를 제기하고 조금 이렇게 막 하시면 일이 진행이 안 돼. 근데 우리 일 진행 안 되는 게 뭐 있어? 우린 진행 안 된 거 없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없어. 그러면은 지금 조합원이 문제가 있었을 때는 이 소송권에 대해서 이 자문을 그러니까는 그거는 조합에서 다 누르라 이거야. 근데 본인 조합장님이 이제 만약에 이제 부정을 걸렸다 개인적으로 그거는 조합장님 본인이 하는 거고 조합에 조합은- 관여되는 자문은 조합에서 다룬다 그 소리죠. 그렇죠. 네. 왜냐면은 조합장 한 사람이 조합원들이 막 수십 명이 그냥 한 사람이 이 소송 걸고 저 소송 걸고 다 어떻게 조합장이 감당을? 그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항상 그 조합 임원들과 이사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조합이 잘 진행되게 수 있게끔 최대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용 증명을 보낸다거나 뭐 한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다 그 법무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게 조합장이 잘못인지 또는 조합원이 잘못인지 그걸 따져서 그래서 그걸 걔네들이 그걸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조합장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럼 조합장님 비십시오. 그러면 빌어야 되는 거고 조합장님 이거 잘했습니다. 떳떳합니다. 법적으로 나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걔네들이 그걸 자문
자문서를 써줘요. 그럼 그거 자문서 보내주는 거야. 그러면 이 인보는 어떻게 알았어요? 인보는요? 네. 인보는 저기 어디야 한국주택정비조합이라고 해가지고 조합장들만 모이는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강의를 하러 오셔. 그러면 이제 그 강의하러 오신 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아니지. 뭐 아니야. 비싸면 소개받았대. 나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 아니야. 그래서 아니 뭐- 조합장님이 그렇게 했는데 뭐 문자로. 어? 문자로. 문자로 나도 그렇게 아니 알고 문자로 있어. 그렇게 왔어요. 법무법인 산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산하는 법무사가 찾아왔어. 네. 그러니까 네. 저기 네. 산하 직원이 찾아왔어. 네. 그리고 정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그 누구야 그 우동훈 씨. 네. 그 사람이 자기가 아는 맞아. 직업이라 거기 찾아간 거고. 음. 인본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업 교육을 받았는데 인본이 있었어. 인본이 있었는데 내가 인본이랑 이제 하겠다라고 빗사람한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만 빗사람에서 거기 우리랑도 관여돼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빗사람도 업체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관여돼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럼 괜찮겠네. 그런데 내가 그걸 반대를 했어. 제일 처음에는. 산하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정비업체랑 연관돼 있으니까 좀 안 좋겠다 싶어갖고 산하를 하려고 했어. 예? 산하를 하려고 그랬는데 산하가 안 하겠대. 그런데 인분이 계속해서 조합장이 와가지고 조합장님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것저것 가르쳐 드리면서 법률적으로 자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니까 그러면 당신네도 한번 서류를 내보시오. 라고 해서 서류를 낸 거. 자, 또 뭐 질문사항 있어요? 자, 이상으로 제4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 조합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제4호 안건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4호 안건 자문변호사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권에 대한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이제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법무법인하고 여기 세무회계는 이 두 업체는 무조건 되고 가야 되겠네요. 지난번에 네. 인본하고 현하고 했었고 네. 그 다음에 더울하고 또 뭐 한 두 군데 더 있었잖아요. 그래 거기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자 해가지고 선택을 했잖아. 그래요? 어.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그 회의 자료 다 나와 있어. 나는 기억 안 나. 음. 어디에 1차예요? 2차. 2차예요? 한번 봐야지. 한번 봐요. 아니 체크 좀 해봐. 체크해봐. 적어놔봐. 자, 나 힘들다. 이제 조금만 기다려요. 자,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건 결의에 앞서 최종 참수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24일 오후 7시 몇 분, 거기 한번 가만있어. 이거 적어야 되겠다. 오후 7시 30분 의장을 포함한 조합위원 재정인은 총 6명 중 4명이 참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투표 개시에 앞서 먼저 투표함을 미리 공개하여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요원은 투표함을 개봉하여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에 계신 분들 확인해 나 주시고요. 이건 적 없었는데. 자, 투표는 설치되어 있는 기표대에 비치된 필기구로 0표 또는 V표를 하여 투표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빨리빨리 하죠, 그러면. 자, 이거 받으시고 거기다 표시를 해주세요. 자,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투표 기시를 선언합니다. 자, 여기다 넣어주세요. 저쪽까지 투표하지 마. 투표하고 오라고? 뭐 춤 너무 안 좋다. 오늘 취했나 네, 봐. 빨리빨리 끝낼게요. 이거 취했어.
이거 제3차, 제2차, 6차에 따른 우선 협상 이거는 그냥 저기로 가는 거죠. 저기 뭐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파인이나 또는 일성의 얘기를 하고 그 우선 협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는 거죠. 아, 나 힘들어 죽겠다. 아, 너 왜 이러지? 체했나? 체할 수도 있겠다. 응? 체할 수도 있겠어. 그런 거 같아. 나 이런 적이 없었어. 아, 나 너무 힘들어. 아우, 힘들어.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우 나는 이거 나 이거 못하겠어. 답을. 이렇게? 어. 아니 아니. 자, 아우, 나 힘들어. 자, 최혜순 선생님. 네. 아, 다 끝났을 거 아니야. 자. 아, 나 체인 거 같아. 자, 요걸 얼른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은 투표했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고 곧바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표 개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곧바로 이 안건 집계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표 결과 발표 및 안건 결의. 개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안건 시공자 제3차 입찰 유찰에 따른 우선협상 대상자 공고의 건은 이사의 제적 인원 총 4명, 6명 중 총 1명이 총 4명이 참석하여 투표한 결과 찬성 1명, 반대 3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제1호 안건 시공자 제3차 입찰, 재입찰 유찰에 따른 우선 협상 대상자 공고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호 안건 개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호 안건 설계자 대의원의 상정의 건은 이사의 제적 인원 총 6명 중 총 4명이 참석하여 투표한 결과 찬성 1명, 반대 3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찬성 한 명, 반대. 그러면은 이사 맞잖아요. 응, 그 다음에 제3호 안건 설계자 대의원회의 상정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3호 안건 개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호 안건 세무회계업체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의 건은 이사의 제적 인원 총 4명 중 총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투표한 결과 찬성 1명, 반대 찬성 3명, 찬성 3명이죠. 찬성 3명, 반대 1명, 반대 찬성 반대 2명인 것 같은데. 찬성이 세무회계는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이거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4호 안건 개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호 안건 자문변호사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의 건은 이사의 제적 인원 총 6명 중 총 4명이 참석하여 투표한 결과 찬성 1명,
반대 3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제4호안건 부결되었습니다. 이것도 자. 부결됐다고. 우리 사모안건 세무회계. 세무회계 부결. 세무회계가 찬성이잖아요. 찬성. 음. 찬성. 찬성. 자, 긴 시간 동안 원만한 이사회의 진행을 위해 열심히 참여해주신 조합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2월 24일 제2023년 3차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몸이 너무 안 좋아. 체한 거 같아, 아까. 야, 여기 물, 이제 아주